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도 참 궁금한데,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바이오 종목이요, 여러분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다른 종목들보다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바이오 종목은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완제품이 아니고. 일반적인 제조주,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랑 완전히 다르죠. 얘네들은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런 게 나옵니다. 기댈 만한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없습니다. 그냥 기대감과 실망감 이런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보십시오, 여러분. 4만 원짜리가 12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되고 다시 8만 원, 9만 원 왔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회사 내부적으로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었나요?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거 하나죠. FDA 승인.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HLB처럼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10년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연봉상은 아니지만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거 보이시죠?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10년 만에.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있지만 매집 전략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있지만 자,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물론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FDA 승인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차트에서 봤을 때 지난 두세 달 동안 두 달은 옆에서 누워 있다가 급등 나왔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여기 이평선들이 이제 수렴을 했어요, 거의. 그죠? 이렇게 되면 보통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자,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두세 달 정도, 두 달은 기고 한 달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누르는 세력도 있을 거고 받치는 세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균형이 깨지면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10만 원대에서 한번 걸렸죠, 정확하게. 그리고 추가로 하락하다가 다시 여기서 이평선이 모였습니다. 다시 밑으로 빠지면서 가느냐, 반등 나오면서 뚫어버리느냐. 정말로 기술적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HF 전체 계열사가 다 이렇습니다.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인데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보시면요. 홈페이지에 자, 그룹사입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제약바이오 쪽에 중요한 약물 있죠. 임상이 진행 중인 것들이나 끝난 것들. 자,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인이겠습니다. 승인 불발됐지만 재승인 요청했고요. 면역항암제도 있습니다. 자, 먼저 승인 관련해 얘기를 해보면요. 새 임상 결과 제출하고 재허가를 검토가 길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자, 언제 승인이 나느냐? 관건이 이거겠죠. 재허가를 나느냐 마느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러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받는 쪽이나 받아가는 쪽이나 파는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심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런 기사들이 뜰 겁니다, 여러분. 자, 진한권 회장의 승인이 불발되나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항서제약에 캄넬리즈마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 비하여가 없어서 승인이 났다. 자, 항서제약 중국 기업이잖아요, 이게. 캄넬리주막을 만드는데 공장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캄넬리주막의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시설의 문제를 제기했다? 자, 제가 보기엔요. 이거 중국 기업이니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이었으면 이의 제기 안 했어요.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약이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자, 그죠? 그 다음에 BIMO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역에 못 가겠다. 우리가 전쟁 지역이라서 FDA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가겠다. 이거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데이터 다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를 꼭 거기 가서 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안 된 건데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항서제약 문제. 중국 기업 아니었으면 승인 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이번에 미국에서 의회에서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때 HLB가 올라옵니다. 바로 이거죠. 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 테스트하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국인의 정보 쓰지 마라.
바이오 안보법. IRA 같은 거죠. 일종의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듯이 2025년부터 바이오 안보법입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여기에 FDA 승인 관련해서도 개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스코에서도 신장 방광 분야 10대 연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간암약이었잖아요. 이게 위암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자 그다음에 부신피자랑까지 왔습니다. 캄넬리주막이나 리보세란 이건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고 항서제약도 퍼실러티 문제는 트집 잡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생존 기간도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폐암 3기 전환 치료에서 완전 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폐암이 걸린 환자분이 있는데 3기입니다. 심각하죠.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병용요법으로 썼더니 이게 암이 없어졌어요. 물론 재발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효능은 대단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PBM 처방 예선 목록 등재됐다. 이거 미국에서 마케팅, 유통 작업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련무 대행업체. 여기 증대돼야 보험 혜택도 받죠.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 옵토마렉스와 서브웨아렉스. 점유율이 20%나 됩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즘하고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었다는 겁니다. 자, 승인 나면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유통된다는 얘기죠. 자, HLB 제약이 간암 신약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즘하고 판권도 확보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케팅, 국내 허가 시 판매 유통을 전담하게 된다. 미국과 한국에서 작업이 다 끝났고 자, CBD 600억이나 발행했습니다. 이게 왜 발행했냐면요. 미국 마케팅 작업입니다. 물론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조달 가능한데 조기 직판매 때문에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마케팅 예비비 자금으로 600억이나 CB를 발행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자,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 발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 CB 발행했죠.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코스닥 기업들이 자 CB를 발행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먼저 유통시장,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집하는 방법. 가장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세력은 여기 들어오죠. 두 번째, 발행시장에서도 틈틈이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BWE 이런 걸 받는 거죠. 일종의 메자닌 투자, 서브적인 방법입니다. CB는 발행시장에서 세력들이 들어온 채널입니다. 여러분. 여기로 들어와요. 600억 적은 금액이 아니고 얼마 전에 330억도 발행됐죠. 운영자금으로. 세력 형님 넘버 2, 세력 형님 넘버 3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이전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현재 코스닥 150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코스피 200 종목이랑 이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코스피 종목이 되면 어떻게 되죠?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공매도에 질린 거죠. 아예 공매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신한증권 창구로 이미 증거가 나왔어요. 루머 퍼뜨리고 근데 루머가 현실이 되긴 했죠. 승인이 안 됐으니까.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자, 공매도 세력들, 숏셀러들이 들어와서 현재 공매도 쳤다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숏 커버 중입니다. 다시 채워놓고 있죠. 이제 수익 났으니까. 자, 근데 이게 승인이 만약에 된다 얘기가 나와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숏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스키즈가 발생합니다.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 작년 이맘때 1년 전입니다. 여러분. 에코 풀어보시면은요. 작년에 이맘때 급등이 나옵니다. 호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액면 분할하기 전인데 이때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실적이 안 좋은데도 주가가 안 빠지니까 쇼커버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악재가 노출되면서. 그래서 숏 스키즈가 시작됩니다. 주가가 폭등이 나왔는데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HLB도 주가가 큰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자,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HLB 여러분 대응이 이래서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자, 바이오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설명드렸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일 것도만 이슈가 된다. 자,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릅니다. 얘네들은 수치체가 나오죠. 정확한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거는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차트 보시면 알죠. 심리적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거 상당히 어렵고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예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왜?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에 임상 때문에. 임상용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사야 되고,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초기 인풋이 많은데 여기서 얘네들이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로얄티로. 그래서 임상 끝나고 주가 폭락하는 겁니다.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승인만 남았죠. 물론 재승인 돼야 되겠죠. 한국과 미국에서 자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5에서 10%가 아니고. 자 그리고 CB가 발행되면서 600억 한 번, 330억 한 번. 이거는 단순한 CB가 아닙니다. 세력 형님 넘버 2, 세력 형님 넘버 3가 들어온 겁니다. 발행시장에서. 발행시장도 세력이 들어온 통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죠. 차익을 노리고 들어와서 현재 쇼 커버 중입니다. 주가 빠졌으니까. 그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스키즈로 대응합니다. 이때는 주가가 급등하는 거죠. 자, 바이오 종목이다.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임상 해야 되는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 이 과정은 다 마무리됐고요. 승인만 났고 재승인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B 600억 한 번, 330억 한 번.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발행시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 키를 주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숏 커버 중이고 이게 스키즈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주가가 급등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 있지 않으셨죠? 이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빠져 있지만. 자, 차트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두 달 동안 되게 팽팽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분명히 받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내리 누르는 건 공매도 세력인데 자, 그럼 받치는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지분이 22%입니다. 얘네들이 받쳤어요. 근데 얘네들이 산다고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제가 PB 생활하면서 외국인 주문 많이 받아봤는데 외국계 증권사랑 거래하면서 얘네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저기 밑에다 깔아놓고. 두 번째 구간 매수 살짝 올리죠.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사봐야 수익 안 나요. 많이 흔들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들어온 애들은 이거 생략했습니다. 바로 3단계, 4단계로 들어갔어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 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물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왜? 재승인에 베팅을 한 거죠.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HLB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개인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자, 먼저 공매도 세력 내리 누르고 있죠. 쇼커버 중입니다. 두 번째, 자, 헤지 펀드가 들어와 있어요. 얘네들 밑에서 물량 받고 있습니다. 최상위 0.1% 세력이 붙은 겁니다. 여기서 10만 원에 걸렸잖아요. 왜? 여기가 공매도 세력들의 공매도 최다 하단 가격입니다. 이 위로 쫙 공매도 한 거예요.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게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쇼 커버가 안 되고 스키즈로 바뀝니다. 목숨 걸고 맞겠죠, 여기서. 최하단 가격 10만 원. 이게 뚫린다면은 다시 뚫린다면은 제가 보기엔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헤지 펀드들도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수급적인 문제가 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봉이죠.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하다가 여기서 매집을 했죠. 그러다 들어 올렸습니다. 이 친구도 다 못 팔았어야지. 세력들이라고 매집해서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월봉입니다. 박스권이죠.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한 번씩 제외하면은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뚫렸어요. 매집 기간이 꽤 됩니다. 5년에서 한 6년 정도. 올린 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거? 3만 원대, 2만 원대부터 올렸잖아요. 7배, 8배.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 자릿수도 안 됐잖아요. 자, 바이오 종목이고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이 10년 내 최고치 신고가 종목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있지만
매집 전략도 있다는 거. 이게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물량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주봉 보실 때, 자, 여기 밑에 세력들 실패를 하겠지만 살짝 끊임없이 매집을 해놨습니다. 세력들은 본인들이 매집을 다 끝내놨는데 개미들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털까요? 포모 아니면 피어입니다. 피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포만. 포모란 말이 있잖아요. 피어 오브 미싱아웃. 이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올라가면 임상이나 승인이 잘 되나 보다. 무조건 사게 돼 있고요. 내려가면 피어입니다. 실패했나 보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이걸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승인 나냐 아니냐. 실미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LB 같은 이런 급등락하는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이런 걸 매매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 세력 기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먼저 패턴 분석부터 하고요. 주목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기법이나 전략 전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전체 계열사가 지금 굉장히 대응하기 힘듭니다. 박밀수가 만든 특별한 리포트 HLB 핵심 계열사 매매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이거 중요하죠. 핵심 이슈 분석, 급등 예상 종목까지 다 중요하긴 한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FT 승인 대응 전략,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이 번호로요.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애매할 때 전략 자료 있으시면 훨씬 대응이 편합니다. 특히 5번째 예상 수익률 탑5 종목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카바 가능한 방인데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최근에 박민수를 사칭한 사람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HLB 방이잖아요.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경험.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HLB 전체 계열사 카바 가능한 텔레그램 방, 실시간 텔레그램 방이고요.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집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익은 여기서 대박을 많이 나는데 어떤 종목이 나가느냐? 제가 HLB도 신호를 드렸어요. 작년 11월로 돌아갑니다. 11월 초에 대량 거래 터지죠. 갑자기 이틀 동안 거래 안 되다가 600만 주가 터집니다. 이때. 그래서 제가 11월 14일 날 HLB 35,500원에 드렸습니다. 3만 원대가 바닥이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앞자리가 막 바뀝니다.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FT 승인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3월 26일입니다. 12만 원 전량 매도 HLB. 이게 2달 만에 4배가 오른 거예요. 4배 여러분.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그리고 급락하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불발되면서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또 보니까 반대로. 그래서 제가 2차 매수를 드립니다. HLB. 5월 23일 5만 원입니다. 수급포전 FTA 약재 반영. 이날. 근데 이거 단순히 그것만으로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매매 동향을 체크해 보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 펀드가 들어온 게 제가 시그널을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 매수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LS 일렉트릭이라고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북미 쪽에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죠. 3월 초에 폭발적인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3월 초에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LS 일렉트릭. 3월 7일 날 78,000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것도 22만 원 정도 와 있죠. 3배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매집 주방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드립니다. 바이오의 HLB, 그다음에 전력기기 LS 머티리얼즈 3158에 8575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으로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뉴욕 증시 트렌드가 바뀌었죠.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했어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수혜주들 전통 산업이 많죠. 안보, 방위산업, 에너지업종, 금융업종, 제조 탑픽 5종목
금리를 9월에 내린다고 페드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나스닥은 빠지고 다우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목이죠. 트럼프 수혜주들 국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발굴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영향이 이제 시작됩니다. 3158에 8575 배너 있는 번호로 약자 TT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TT. 그럼 제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두 발 빨라야 됩니다. 자, 섹터의 대장주들 제가 타점까지 다 잡아놨고요. 특히 5번에 탑픽 5종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HLB 난감한 국면이죠.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주봉 월봉입니다, 여러분. 연목까지 볼까요? 자,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거래 터진 거 확인되시죠? 가격만 보지 마시고 거래량 보셔야 됩니다. 자, HLB R 있었죠, 리포트.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고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립니다. 무료고요. 300명 입장 가능하고 1번 매집 주방. 자, 신규 종목을 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시고. 자, 그 다음에 TT 있었죠?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 따끈따끈한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입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FTA 승인 관련 대응 전략 5번에 예상 수익률 탑5 종목 꼭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무료입니다. 사칭한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매집 주방은 LS 일렉트릭, HLB 같은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드립니다. 새로운 종목이 발굴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자, 박민수가 한 발 먼저 만든 자료입니다. 국내 수혜주 분석, 트럼프 트레이드. 자, 4가지 섹터 핵심 종목들 다 분석해 놨고요. 타점 잡아놨습니다. 5번에 박민수가 픽한 5종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T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HLB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종목이 있고요. 이제 이슈보다는 수급 심리적 부분이 중요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 이거 보여줬죠. 왜 그러는지. 수급. 자,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지 펀드가 들어왔어요. 두 세력이 부딪혔습니다. 최상위 0.1%, 최상위 포식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대응하자는 당합니다, 얘네들한테. 자, 제가 중요한 팁을 말씀드렸죠. 10만 원대 마지막 최하단입니다. 이거 돌파하면 숏 스키전 하면서 급등합니다. 이 친구들 밑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 1단계예요. 2단계 진행하면 조금 더 행복하는 구간이 이어지다가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타점 잡아놨고요.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